나의 생각과 감정을 구분하는 게 내 마음을 잘 이해하는 첫걸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디테일하게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감정을 많이 들여다보고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제가 자꾸 감정을 물어봐도 지금은 아버지는 안 계시고 엄마는 나의 정신건강에 별로 안 좋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알아서 써주셨어요. 싸우셨고 그래서 안전함 안락함을 느낀 적이 없고 엄마는 맨날 울고 한탄하는 그런 느낌. 근데 원망은 안 한다. 뭔가 사람한테 약간 무심해진 것 같다. 사춘기 때는 그게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애니메이션을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 정서불안과 우울증이 심했고 막 아무렇게나 살고 싶었는데 내가 좋아했던 캐릭터는 자기 의지를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고 그게 너무 좋아서 닮고 싶어서 나한테 그런 좋은 영향력을 끼쳐줬다. 그래서 종교처럼 믿고 의지했다. 하지만 문제는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는 내 욕망이 실현되고 이상적인 모습이 많이 나오지만 현실과의 괴리감이 이제 커져서 오히려 일상이 더 재미없는 이런 느낌. 어떻게 하면 좋냐. 그리고 성향적으로는 예전부터 굉장히 감각적으로 과몰입이 많이 됐다. 현실에 집중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감정적으로도 몰입이 되고 그래서 잔인하거나 이런 장면은 오히려 못 볼 정도 생생하게 느껴져서 일상에서도 예민하고 공감을 잘해서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느낌 안 좋은 사람은 좀 피하게 되고 기빨리는 느낌, 기 빼앗기는 느낌 드는 게 힘들다. 이런 부연 설명을 해주셨었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분께서 제가 아까 여쭤본 부분들에 대한 답을 해주셨네요. 사회생활은 적당한 거리를 둡니다. 내가 사회생활에서 너무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면 피곤하고 힘들 것 같아서 피합니다. 친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혼자 될 존재라고 늘 생각하며 삽니다.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며 과부하가 심해서 금방 피로해집니다. 나 혼자 집에서 조용히 회복의 시간이 중요하게 여깁니다. 초중고 학창시절에는 교우관계, 친구관계에서는 어떠셨는지, 그때도 별로 안 중요하게 여겼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어려움을 겪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키가 크고 말을 안 하면 차갑고 무서워 보이는 인상이다. 왕따를 당하거나 그러진 않았다. 주변 사람들이 제가 너무 어두워 보이고 무서워 보여서 어려운다는 느낌이었다. 친구관계가 소수 몇 명과 친한 편이셨는지, 아니면 여러 명 두루두루 친하셨는지, 친구한테 내 속마음을 잘 털어놓는 편이었는지, 단짝이 있었는지, 어떤 패턴이 보통 있거든요. 초, 중, 고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으셨을 거라서 그 부분을 여쭤본 건데,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느낌이 주로 반복되면 그것에 대한 나의 감정도 중요하거든요. 어떠셨는지,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은연중에 그런 뉘앙스를 보이거나 나에 대해서 조금 친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거나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말 안 하면 차갑고 무서워 보인다. 첫인상이. 그래서 좀 어려워하는 느낌을 내가 상대방을 통해서 받는다. 이런 경험을 할 때 내 감정은 어땠는지 항상 제가 관계를 여쭤보는 게 이제 단순하게 경험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 경험 속에 사이사이에 내가 느꼈던 감정을 기억하고 그 부분을 이제 말씀하시도록 유도하는 거거든요. 물론 쉬운 게 아니에요.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생각하기 싫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의외로 나한테 필요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혼자 고독한 늑대처럼 다녔습니다. 이게 표현이 좋으시네요. 고독한 늑대, 아웃사이더였다. 근데 굳이 친구들과 어울려야 되는지 필요성을 잘 못 느꼈다. 소수 몇 명이랑만 지냈다. 지금도 친한 사람 몇 명하고만 지낸다. 제가 이제 감정을 좀 자꾸 여쭤보니까 그게 참 쉽지 않다라고 한순만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쵸?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보통 상담할 때도 이게 정말 여러 번 하다가 자기 마음이 좀 편해지고 신뢰가 쌓이고 이래야지 감정을 표현하게 되고요. 처음부터 감정 표현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사연도 마찬가지죠. 영상에서 저를 계속 봤을지 모르지만 본인 얘기를 채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오늘이 처음이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 이해됩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생각해보고 조금이라도 표현해 보시도록 자꾸 유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표현을 하셨을 때 제가 이해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런 것들을 본인이 한 번은 경험해 보는 게 진짜 중요해서. 그리고 고독한 늑대라는 표현은 참 좋은 표현이긴 한데 이거 역시도 감정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현상만 있습니다. 아웃사이더였다라는 그런 포지션에 대한 묘사.
그리고 생각만 있어요. 나는 친구들과 굳이 어울려야 되는지 필요성을 잘 못 느꼈다. 잘 못 느꼈다라는 거는 느낌 같지만 사실 생각이죠. 친구라는 존재는 그렇게 큰 필요성이 있지 않다라고 나는 생각한다라는 거거든요. 나의 생각과 감정을 구분하는 게 내 마음을 잘 이해하는 첫걸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디테일하게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감정을 많이 들여다보고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제가 자꾸 감정을 물어봐도 그 현상에 대한 묘사 또는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본인한테 정말 필요한 부분은 감정에 대한 부분이어서 집요하게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서운한 느낌도 들었지만 별 감정이 안 느껴졌다. 굳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네, 이게 흐름이 이제 있죠. 처음에는 서운한 느낌이 있었지만 후에는 별 감정이 안 느껴졌고 그 다음에는 별로 안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 서운한 느낌이 이제 들었던 거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내가 언젠가 예전에 친구 관계에서 서운함을 느낀 그 상황, 내가 몇 학년 때 어떤 상황에서 누가 뭐라고 말하거나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때 좀 서운한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진짜 감정은 사건마다 아주 디테일하게 스며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좀 서운했다. 물론 이것도 쉽지 않고 아주 잘하신 건데 구체적인 기억이 다 있어요. 진짜 한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사건 기억 그리고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감정 경험은 만약에 그거를 드라마로 만든다면은 뭐 몇백 부작 이상 될 거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책으로 써도 몇백 건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 안에. 그만큼 엄청난 게 있는데 내가 지금 살면서 기억을 못하거나 묻어둔 것들일 뿐이에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지금 나의 뭔가 어려움, 이제 오늘 사연 주신 분은 이 애니메이션에 많이 몰입돼서 현실과의 괴리감 때문에 괴롭고 힘들다라는 부분,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상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고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해드리고 싶은 거고 이제 그런 거예요. 딱 한 걸음만 두 걸음만 해보는 거, 경험하는 게 진짜 중요해서 그때 수용받는 경험. 내가 감정을 뭔가 표현했는데 이 감정 표현에 대한 반응이 나를 공격하는 거 또는 나를 비난하는 거 또는 내 감정을 무시하는 거 또는 억압하는 거가 아니라 그대로 상대방이 흡수하는 스폰지처럼 그 느낌을 경험해 보셔야 돼서, 그래야지 내가 묻어뒀던 감정, 억압할 수밖에 없었던 이 감정의 통로가 열려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조금씩 그래야지 열려요. 실리님이 막 상담 시작했을 때 심리선생님이 어떤 감정이 드냐고 물어보셨는데 진짜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떠올라서 계속 모르겠어 이랬다. 그냥 그렇게 흘러갔던 기억이, 뭐 1시간에 10만 원이 아까울 수 있지만 전혀 아까운 시간이 아니에요. 그게 쌓이다 보면 점점 통로가 열립니다. 그 과정이 다 필요하고요. 왜냐면은 감정을 내가 진솔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내가 감정을 들여다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들여다봤던 그런 경험이나 습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분위기예요. 안전한 분위기. 근데 오늘 사연에서 보면은 나는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맨날 싸우는 것만 봤기 때문에 한 번도 부모님한테 안전함, 안락함을 느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런 안전함, 안락함이라는 느낌이 내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우선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인간관계에서는 내가 안전함, 안락감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이런 경험이 내가 계속 하다 보면은 뭔가가 불안불안합니다. 내가 뭔가를 표현했었을 때 상대방이 그대로 수용하고 흡수할 것 같지 않아요. 자꾸 날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비난하거나 공격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두렵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선 전 작업이 뭐냐면은 이 편안함, 어떤 말을 해도 괜찮다, 100%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은 타당하다라는 그 분위기가 형성돼야 돼요. 그래서 상담할 때도 우선 초반에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게 치료적 관계라고 하죠. 내가 여태까지 맺어왔던 뭐 부모관계나 대인관계는 다르게 정말 내가 한 말이나 막 해도 되는 것 같은 느낌, 이게 진짜 편안함을 주거든요. 그때 이제 내 감정을 조금씩 들여다보게 돼요. 그 분위기가 됐었을 때. 그러면은 참 신기하게 그래도 오랫동안 묻어뒀던, 기억도 안 했던 그런 사건 사이에 있던 감정이 올라와요. 그거를 그냥
얘기해보는 거.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무슨 의미냐 할 수 있지만 그게 진짜 큰 변화를 줍니다. 강의 100번 듣고 뭐 책 100권 읽는 거 이상의 변화를 줘요. 근데 야생곰님이 또 진솔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자꾸 드리고 용기를 드리지만 근데 제가 마음으로 머리로 가슴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서 감정 생각이 안 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분명히 본인은 감정을 못 느끼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연만 봐도 있잖아요. 감정을 오히려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너무 과몰입돼서 힘든 거 아니에요.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무서운 것도 그렇고 관계에서도 뭔가 느낌 좋지 않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이런 사람한테 기빨리는 느낌 들고 이게 다 내 감정을 느끼는 게 많기 때문에 느낌 드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걸 경험적으로는 이렇게 몸은 반응하는데 이 디테일을 바라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도와드리려고 하는 건데 뭐 한 번에 쉽게 되는 거 아니니까 오늘 끝나더라도 또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신기하게 또 라이브 끝난 다음에 생각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일기장에 써보셔도 좋고 다음번에 또 실시간 채팅에서 이렇게 짧게라도 초반에 본인 얘기를 해주셔도 좋고 심플리스트님이 엄마가 교사여서 장점은 하나도 말 안 하고 단점만 얘기하고 바빠서 항상 표현해도 무시당하고 거부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엄마 상황에서 그게 최선이었지만 원망스러웠어요. 이 감정을 이해하고 원망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욕도 하고 너무 자연스럽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막 거부당하는 느낌 많이 받고 막 그랬는데도 원망 별로 잘 안 된다, 잘 모르겠다, 그냥 무관심하다, 무심하다, 이게 오히려 내 감정을 잘 못 느끼는 걸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나는 맨날 싸우는 것만 받고 안전한 안락함 안 느꼈고 아빠는 날 안 돌봤고 엄마는 맨날 울고 아빠 욕했고 자신 삶 한탄했고 그리고 엄마는 나의 정신건강에 별로 안 좋다라고 판단하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그다지 부모님 원망은 안 합니다. 사람한테 약간 무심하다고 해야 할까요? 이게 이제 본인의 느껴지는 부분을 진솔하게 정말 잘 표현하신 건 맞는데 인식하시는 게 이제 겉에 있는 감정인 거예요. 원망이 없네, 무심하네, 딱 여기까지. 하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감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무의식 안에 많이 가둬 놓으셨겠죠. 왜냐면 감정이라는 거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표현할 만한 그런 편안함을 경험을 아마 많이 안 해보셨을 거기 때문에 그게 보통은 친구 관계에서도 연결되고요. 학창시절 그 다음에 나중에 사회 나가서도 연결되고요. 야생곰님이 타인의 감정이 나도 모르게 내 안으로 흘러들어올 때가 많은데 내 마음과 머릿속이 너무 시끄러워서 타인에게 관심이 잘 안 갔다, 못 가졌다, 쏟아지는 감각적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느낌. 아 그쵸,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섬세하고 엄청나게 많이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감정도 엄청 풍부하실 텐데 그거를 외면하고 누르셨을 것 같아요. 들여다보기 힘들고 그게 많아서 들여다보기 못했을 수도 있고 상황적으로 못 들여다봤을 수도 있고. 야생곰님 표현을 조금씩 해주시고 계십니다. 뒤로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